지금요, 오늘 스튜디오에 또 다른 초대 네. 손님을 또 모셔봤습니다. 오랜 시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을 이끌고 계신 이국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특별히 또 일본에 좀 다녀오셨어요. 나고야에서 이제 우리를 좀 지원해주는 시민행동 모임이 있는데 금요행동이라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번에는 특별히 참석을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네. 참, 지난 한 해,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얼마나 무례한 일들을 했는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일본의 순수한 시민들이 우리 지역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13년째 나고야에서 도쿄까지의 거리가 무려 360km 거리입니다. 서울까지가 광주에서 약 300km입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보다 더 먼 거리를 네. 매주 금요일 도쿄 미쯔비시 본사까지 쫓아 올라가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매들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이 시위를 13년째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시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이 벌써 횟수가 500회째에 이르러서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지역에서 20여 명 정도가 다녀오게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지금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13년 동안 해오신 거면 사실 같은 나라 국민들도 그렇게 오랜 시간 집회를 이어오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근데 왜 일본 시민단체가 나설까 의아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금요행동을 이끌고 있는 일본의 시민단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지역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와 미쯔비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21년 전인 1999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송이 일본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누군가가 돕는 손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였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변호사님들은 약 40여 명 정도가 10여 년에 걸친 소송을 무료로 변론을 했고 또 이 할머니들이 일본을 오가실 때마다 모든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식비 이런 비용을 지원을 하면서 소송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재판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었습니다만 이분들은 일본에서 소송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일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 피해 할머니들을 돕고 계십니다. 이야, 일본의 이 의식 없는 정치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베 총리를 생각하자고 하면은 쉽게 상상이 안 가는데 어쩌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류가 가야 할 길을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경외감을 갖게 합니다. 네. 우리가 수요 집회를 꾸준히 지금 해왔었잖아요. 예, 예. 금요행동도 혹시 비슷한 취지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매주 수요일 날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수요 시위를 차관을 해서 네. 그런데 이제 미쯔비시가 워낙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미쯔비시의 주요 계열사 사장단 회의가 매주 금요일 날 열린 것을 보고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네. 우리는 수요 시위 대신 금요행동이다. 금요일 날짜에 맞춰서 하는 구체적인 사죄 촉구 행동. 네. 이렇게 해서 2007년도부터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인데 중간에 약 2년 정도 미쯔비시와 협상을 벌인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2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11년째 이런 원정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나고야에서 도쿄 신간센 우리도 보면 KTX 이런 고속열차 비용이 왕복 25만 원 정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500km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계산해도 1억 원 이상을 이 활동에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 보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 참여하신 분들 양금덕 할머니도 지금 얼굴이 보이시고요. 이세상 씨도 좀 보이고 예, 예. 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큐 감독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예. 또 어떤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셨습니까? 뜻있는 활동이 일본에서 진행된 것을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네. 당연히 찾아뵈야 되고 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방문단을 모집을 했는데 이게 관광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 내가 다른데 아끼고라도 방문단에 참여를 하겠다 해가지고 뭐 직장인들 또 회원들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올해 벌써 92세를 맡고 계시는 그 양금덕 할머니께서 이런 일이라고 하면 네. 내가 노구를 이끌고라도 그런 길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모두 2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방문단 중에는 선친께서 강제동원 피해자 네. 비록 여러 어려움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선친이 어떤 고통을 겪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뭐 동행한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네. 이 뜻있는 어떤 그 역사적인 현장을 딸과 함께 같이 보고 또 조카랑 그것을 같이 간직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구성된 팀이 5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좀 의미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그분들은 자비로 가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모두 자비를 들여서 이번 함께 해줘서 저희들로서도 이제 무척 고맙고 네. 또 그분들은 각별한 뜻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금요행동에서 이 미쓰비시 본사 건물에서 미쓰비시 담당자와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금 발전적인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뭐 속 시원한 얘기가 뭐고 간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알다시피 작년에 뭐 경제 침략이라고 불렸었죠. 그렇죠. 네. 수출 규제라고 하는 이름이었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를 얼마나 얕봤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렇게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일본 기업들이 무슨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을 애써서 막고 있는 상황에서 미쯔비시가 이번에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직접 피해 당사자 측을 6층으로 모셔가지고 회의실에서 정식 접견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일본 그 가뜩이나 일본 정부 방해가 있는 속에서 그래도 미쯔비시가 뭐 미세한 변화를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고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후 네. 일본 기업이 직접 피해 당사자를 만난 것은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미쯔비시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난 것은 2010년 11월 이후로 9년 2개월 만이어서 네. 사실은 이제 추측을 해보자고 하면 작년에 여러 가지 뭐 경제 포복 조치를 뭐 취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무거운 숙제를 미쯔비시나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뭐 전망도 해봅니다. 네. 금요 행동이 13년을 두드려도 예,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저 미세한 변화가 어떤 이제 금을 좀 내서 좀 많이 좀 깨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쓰비시도 참 대단하네요. 예. 왜 이렇게 그냥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네. 네, 미쯔비시가 뭐 알다시피 일제 강점기 최대의 전범 기업 네. 무려 10만 명을 강제 동원했던 전범 기업 중에서도 가장 큰 전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쯔비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쯔비시도 사실은 쉽지 않는 거고 네. 일본 정부도 미쯔비시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 거대한 미쯔비시를 나고야의 정말 양심적인 시민들이 매우 어려운 싸움을 네.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네. 일본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분들의 순수한 양심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도 이제 봤지만은 전단지도 이제 일본어로 된 걸 다 이제 일본인들에게 나눠주는 모습. 하지만 많이 받아가지는 않는 것 같은 지금 화면이 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일본인들의 현지 반응이. 정말 그 나고야 소송 지원회 같으신 분들은 극히 소수이고 네. 대부분은 싸늘히 외면했습니다. 100여 장 정도 전단지를 나눠봐야 고작 받은 사람은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해서 그 정도니까. 정말 그것을 지켜보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애가 타고 네.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그 어려운 땅에서 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용기 있고 정말 헌신적인 활동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100장을 나눠주면 한두 장 정도 받아간다고. 예. 와, 진짜 그런 외면
지원을 받으면서도 수년째 이어져 오시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2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1차 소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골자는 같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우리 지역 원고 54명이 일본 9개 기업을 상대로 해서 1차 소송을 제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지난 14일이었습니다만 원고 33명이 일본 6개 기업을 상대로 해서 모두 1, 2차에서 87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하라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러한 소송을 계속 잇기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사죄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소박한 네. 소망을 외면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네. 또 우리 정부 역할도 매우 지금 중요한 때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단순히 피해 당사자의 문제라고 여기는 시도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고통의 시절 어두웠던 자욱들을 지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민족 순환기였습니다. 이분들이 피해를 배상받고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많은 시도민들의 격려와 관심 덕분에 이 어려운 싸움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뒷받침된다고 하면 보다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분들의 곁에서 든든하게 지금까지 함께 오고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곁에 조금 더 오래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